와중에 오랜만에 이 사람이 등장했습니다. 바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죄송합니다. 당직 선출 규정에 따른 우선 가족 요건에 해당되시지 않기 때문에요. 서류 접수 자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. 서류를 받아보시고 그걸 봐야 아는 거 아닌가요? 일단 접수를 한 다음에 검토를 한 다음에 그게 민기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 거지. 아예 거부부터 하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, 사실. 네, 받아보시고 이거는 당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. 뭐 파쇄를 하시던지 아니면 접수를 해주시던지 그거는 당에서 처리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당시 전당대회 출마 때 본인은 자격이 안 된다 그래서 저런 크고 작은 해프닝도 있었는데 오늘 저희가 짚어보고자 하는 내용은 박지원 전 원장이 책을 낸 모양이에요. 그런데 이른바 최강욱 의원의 짤짤이 발언, 짤짤이 논란을 두고 당시에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조사를 지시했는데 당시 이재명 대표가 전쟁 중에는 같은 편 장수 공격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. 이걸 말렸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거든요.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? 그렇죠. 아니 저거는 이제 사실관계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당시에는 이재명 대표가 아니었습니다. 이재명 전 후보였죠. 맞아요. 전 후보가 이제 자기 의견을 얘기한 거예요. 그러면 이재명 전 후보는 아마도 최강욱 의원이 이제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의 우호적 그 태도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봐주자 이런 개념으로 아마 박지원 그 당시 비대위원장한테 얘기를 한 것으로 이해가 돼요. 근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저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그 책에 그 비화를 다룬 건데 기본적으로 전후 그 당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저런 얘기를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한테 했을 것으로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. 실제로 했을 것이다. 그러니까 글쎄요. 뭐 최 교수님, 예. 뭐 박지원 전 원장이 주장한 거니까 아직 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뭐 이거에 대한 얘기 없고. 근데 이제 어쨌든 당이 건강해지려면 쓴소리도 좀 받아들이고 만약에 그 논란이 있다면 당시 좀 책임 있는 이재명 대표 바로 직전 대선 후보로서는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. 이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얘기인데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? 그러니까 저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일단 확인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후보로서 저 얘기를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는 지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일방적인 주장이시니까 그 사실관계 확인돼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. 뭐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뭐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이런 예를 들어서 성희롱성 발언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된다라고 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예. 그래서 저 말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부터가 먼저 따져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.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만약 그게 사실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면 저는 처벌하는 쪽으로도 무게를 실는 말을 하지 않았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아 그러니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최 교수님 저는 그렇게 말씀이신가요? 생각해요. 근데 뭐 저는 사실관계를 모르니까 지금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 말이나 아니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어떤 의견을 낼지 그건 지켜봐야 될 텐데 그런 부분까지 보고 나서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글쎄요. 같은 이제 같이 선거 유세 때 꽤 지근거리에서 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까지 당시 최강 의원의 논란을 두고 왜 이재명 대표가 두둔했냐 이런 비판을 했기 때문에요. 근데 이게 뭐 사실관계가 앞으로 뭐 드러나겠습니까? 일단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이재명 대표를 향한 또 비판 얘기까지 이번 주제에서 만나봤습니다.